아이 아파. 안 아파. 안 아픈 대한민국! 수요일 4부 오늘은 안 아픈 대한민국 시간입니다. 마칼럼니스트 황교익님, 안아파 의원 강용주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총선 끝나고 첫 시간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강용주 원장님은 이동영이 앉아 있는 줄 알고 인사하셨다가 예. 급히 얼굴을 돌리시는 그런 모습. 예, 깜짝 놀랐습니다. 총선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 오늘 가벼운 시간이니까 그냥 편하게. 예. 저의 생각은 코로나19 상황에 정부 여당에게 힘을 실어준 선거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지금 코로나19로 된 경제적 위기나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미중의 사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잘 국민들의 삶과 그리고 국민들의 희망을 더 해결해주는 특히 문재인 정부의 5대 국정과제 중에 하나가 내 삶을 책임져주는 나라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가장 그 부분 내 삶을 책임져주는 그런 경제 문제를 잘 해결해주는 그런 바람을 실어서 이번 선거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황교익님은요? 저는 이제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것을 보자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길게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사 전반을 길게 이렇게 보자 그러면 이제 박정희 시대에서 이제 웬만큼 한 80% 정도 이제 빠져나오지 않았느냐 하는 네.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미래통합당이라는 것의 그 뿌리를 이렇게 더듬어 가서 보면 네. 박정희 때부터의 그 뿌리가 다 있거든요.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웬만큼 벗어나기 시작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가볍게 말씀 부탁드렸는데 이제 박정희 시절부터 살펴보셔가지고 예 역시 예. 자 정치인들 선거철만 되면 항상 가는 데가 따로 또 갈 데도 별로 없어요. 전통시장 많이 가는데 항상 네. 나오는 게 이제 먹방들 많이 하시죠. 그리고 그렇죠. 음식들도 미리 정해놓는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다 정해놓죠. 연출하는 부분들이 있다. 네. 이번 후보자들 돌아다니는 먹방 쭉 보셨을 텐데 인상에 남는 먹방 어느 음식이신지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우리 황교익님부터요. 뭐 여러분들이 하셨는데 황교안 대표가 성균관대 네. 앞에 몇몇 황교익님하고 황교안 대표님하고는 몇 촌 사이십니까? 전혀 관계 없습니다. 한 20초는 되시지 않나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없으세요? 제가 황교안 대표를 예전에 평창 동계올림픽 때 우연히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네. 예, 그래서 버스 같이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옆자리에? 예, 한 15분, 20분 정도 대화를 나눴어요. 네. 그러니까 집안에 서로 어떻게 되는가 예, 부터 이제 따져봤죠. 예, 그렇죠. 그랬더니 멀어요. 멀어요. 보는 창원 항시라 그러는데 보는 같은데 네. 본 같다고 김씨 이렇게 했다고 가까운 거 아니잖아요. 네. 아주 멀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서로 싫어한 건 아니죠? 싫어해요, 서로. 아직 이게 족보로 따지면 가까운 사이일 수 있는데 일부러 멀다고 막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정치적 거리두기를 하시고 학렬이 익자 학렬이에요, 제가. 익자 학렬.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먼 걸로. 우리 집에 교자 학렬이 없습니다. 알았어요. 예, 먼 걸로 제가 정리할게요. 예. 자, 어떤 먹거리 생각나세요?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거기서 분식집에서 음식을 드시는 거, 어묵도 드시고. 먼 분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예, 다음에 떡볶이도 드시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어묵 드실 때도 이거 어떻게 찍어 먹는지 간장 사용법을 모르더라고요. 그것보다 더 재밌었던 게 떡볶이를 드시면서 우리 요지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예. 이쑤시개. 이쑤시개. 그거 가지고 이렇게 떡볶이를 하나 잡고 네. 이렇게 떡볶이를 찍어서 먹잖아요. 네. 근데 이분은 요지를 네. 2개를 들고 네. 젓가락처럼 이렇게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저 그거 못 봤어요. 그래서 저렇게 사용할 수도 있구나. 네. 그래서 길거리 음식을 거의 드셔보시지 않았던 것이 이렇게 티가 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사실 이런 음식 먹을 일이 거의 없죠. 그래서 이제 먹는 척 하는 거죠. 그냥. 황교안님도 황교안님이란다. 황교익님도 아주 가까운 사이세요. 네. 자꾸 엮지 마세요 이제. 황교익님도 떡볶이하고는 좋지 않은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 떡볶이는 맛없다라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뭐 전 국민이 이게 네 입맛은 뭐 별다르냐 하는 이런 공격을 하셨는데 예. 제가 떡볶이를 맛없다고 한 이유가 떡볶이를 맛있다고 한 이야기를 너무 강화한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 떡볶이는 맛있다라는 것을 특히 강조를 한 분이 이명박 대통령님이었거든요. 네. 이명박 대통령이 왜 그때 떡볶이는 맛있다, 떡볶이를 세계화할 수 있다, 떡볶이 페스티벌 열고 하고 막 이런 걸 했어요. 그때 왜 그랬느냐 하면 네. 쌀이 남아 돌았거든요. 그때까지 그러니까 그 이전 정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쌀을 북한에 많이 퍼줬어요. 네. 그 인도적 차원에서 네. 쌀이 남아 돌아가니까 우리는. 근데 쌀이 외국에서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 의무 수입량도 있고 네. 국내 쌀만 가지고도 그 자급률이 넘어가고 네. 창고에 쌓였어요. 예. 그 북한의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북한에 안 주겠다. 부주기 그만. 딱 이러니까 쌀이 남아 돌아가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처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뭘 할까 하던 보니까 이 가공식품 만들어서 이걸 많이 퍼뜨려야 되겠다. 그래서 막걸리 세계화 할 수 있다. 막걸리 붐 일으키고요. 네. 또 하나가 떡볶이 이 붐을 일으켜요. 그래서 남아 돌아가는 쌀을 처분하기 위해서 이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붐을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게 긍정적으로 우리 경제나 뭐 이런데 국민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면 뭐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이게 떡볶이는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떡볶이 같은 경우에는 맵고 달고 짜고 하는 사실 정크푸드거든요. 네. 원래 이제 그린푸드 존이라고 해서 학교 반경 200m 안에서는 떡볶이를 못 팔게 하려고 시도를 했었었는데 네. 그때 이명박 정부 그걸 갖다가 그냥 그것도 그냥 없앴어요. 쌀을 그리고, 소비해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식당에서 먹는 음식, 쌀로 된 음식들은 원산지 표시를 하게 돼 있어요. 네. 밥 원산지 표시해요. 누룽지도 원산지 표시를 해요. 그런데 이 떡볶이 같은 경우 쌀로 만든 쌀떡볶이의 경우에 네. 원산지 표시를 안 해도 돼요.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먹는 많은 쌀떡볶이 중에 그 수입 쌀로 만든 것도 있거든요. 그건 그래요? 우리가 모르고 먹어요. 떡볶이 우리 그 아이들한테 참 많이 먹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 아이들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죠. 건강 따지잖아요. 근데 네. 이 떡볶이에 대해서는 그렇게 건강 따지지도 않고 원산지 따지지도 않고 몇 년 묵은 쌀인지 따지지도 않는 이런 일이 만들어진 게 언제 만들어졌느냐. 이명박 대통령.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떡볶이는 맛없다라는 말을 갖다 꺼내고 이 이야기를 전개를 하는데 네. 이 뒷이야기는 이제 사실 귀에 잘 안 들어오세요. 그렇죠. 국민 여러분들이 왜 떡볶이는 너무 맛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떡볶이가 맛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는 정치적인 발언이셨네요. 정치적인 발언입니다. 근데 떡볶이는 크게 두 종류잖아요. 쌀 떡볶이하고 네. 밀가루 떡볶이하고 네, 네. 두 중에 어느 게 더 맛있었어요? 둘 다 맛없어요. 그 중에 근데 저희들은 이 떡볶이는 저희들 이제 병원에서 간식으로 네, 시켜 많이 먹고 저희들은 드시더라고요. 간호사들이 있으니까 제가 먹어보면 밀가루 떡볶이가 훨씬 쫄깃쫄깃해요. 맞아요. 네, 탄력감이 쫄깃한데 있죠. 그것만 먹으면 별 맛없고요. 꼭 쌀떡볶이를 한 번씩 바꿔서 먹어줘야지. 그렇죠. 그 음식이라고 하는 변화라고 음. 하는 것들이 있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 원장님은 저는 이번 선거 보면서 네. 가장 좋았던 게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먹방이 확 줄었다. 그렇죠. 이번 선거는 아마 역대 선거에서 가장 먹방이 줄어든 선거인데 잘 안 보였죠. 안 먹방이. 보였죠. 이분들이 늘 서민 코스프레를 하잖아요. 맞아요. 평소에는 천상에 계시다가 선거 때만 땅에 내려와서 서민 코스프레 할 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아마 저희도 또 그 꼴 안 봐서 좋고 그분 또 그런 일 안 해서 좋고 서로 좋았다. 꼴이라고 이야기하시네. 꼴. 아니, 그 꼴은 모양이라고 하는 우리말이에요. 꼬라지.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변호하세요. 예. 근데 저는 이번에 본 것 중에서는 김부겸 의원이 대구에서. 국밥 먹는 사진에 제 페북에 올린 걸 봤거든요. 네. 근데 정말 음식을 먹는데 우리 그냥 국밥에 푹 빠져가지고 땀 뻘뻘 흘리면서 먹는 거 보기만 해도 맛있다. 이게 네. 그 김부겸 의원이 그 올린 그 사진은
그 먹방으로 연출된 사진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국밥을 먹는 걸 옆에 보좌관이 찍어서 이렇게 SNS에 올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포즈도 원래 이제 그 먹방의 포즈가 있어요. 딱 젓가락 들고 이 카메라를 응시하면서 네. 아니면 그쪽으로 포즈를 얼굴 향하고. 예. 그 음식을 입안에 이제 반쯤 이렇게 넣는 넣기 포즈. 전에 멈추고. 그렇죠. 예. 네. 이런 건데 근데 김부겸 의원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머리 푹 숙이고 진짜 국밥을 열심히 드시고 있는 것을 찍었거든요. 근데 네. 그 사진이 돌고 난 다음에 김부겸 의원이 페이스북에다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누가 내 사진을 올렸는데 나는 바빠서 아침, 점심 대충 먹고 저녁 한 끼는 그래도 국밥을 먹는다. 그러니까 든든한 기운을 주죠, 국밥. 그래서 그 국밥에 대한 이야기를 쓰면서 이 말을 붙였어요. 나는 김준태 시인의 국밥과 희망이라는 시를 좋아한다라고 썼어요. 그런데 그 말이 또 욕 먹으셨어요? 아니요. 그 말이 그 김준태 시인을 불러낸 게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거든요. 그게 예. 그 김준태 시인은 잘 아시죠, 강 원장님. 그 관련돼 있는 분이니까 그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그 당시에 시를 그러니까 6월 2일 날 그 전남 매일신문에 김준태 시인이 시를 써요. 네. 그 시 제목이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요라는 시예요. 그때 이제 광주에서 일어났던 그 학살의 장면들이 묘사돼 있어요. 네. 근데 그 시를 쓰고 김준태 시인은 이제 교사였는데 교사 자리도 쫓겨나고 감옥을 가요. 감옥까지요? 예. 뭐 그 시대엔 무엇이든 가능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 김준태 시인이 광주를 상징하는 시인이거든요. 그 이후에도 이제 광주에 대한 시를 갖다 계속 지속적으로 써 오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그분을 인용하셨어요. 그렇죠. 그분의 시에 국밥과 희망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 시가 사실 국밥집에 가면 자주 보여요. 네. 간략하게 짧게 내용 보면. 그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국밥을 먹으며 나는 신뢰한다. 인간을 신뢰한다. 네. 이렇게 그 구절이 두 번 반복이 돼요. 이 국밥이 주는 그 어떤 따뜻함 같은 이런 것에서 인간이 사실 신뢰할 만한 이런 사회는 아닌 것 같은데. 네. 묘사가 그래요. 네. 뭐 시를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 꼭 그 시를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 세상은 굉장히 힘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만은 이 국밥 앞에 앉아서 국밥을 먹다 보면 나는 그래도 인간에 대한 신뢰를 저버릴 수 없다. 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국밥이라는 음식이 그래요. 저도 뭐 힘들고 뭐 이럴 때 고기 푹 숙이고 이제 국밥 한 그릇, 국밥은 보통. 국밥은 좋아하세요? 예, 좋아하죠. 맛있으신 거죠? 예. 이 말아 먹는다고 표현하잖아요. 예. 이렇게 한 그릇 후루룩 한 5분 만에 한 그릇 이렇게 말아 먹으면 이게 따뜻한 게 이 속에서 뭔가 이 기운이 막 돌아와요. 몸에서 도는 이 따뜻한 기운이 이 마음속에 어떤 희망이 움트는 것 같은 이런 느낌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 국밥이 주는 이 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갖다 김부겸 의원이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김부겸 의원이 대구에서 지역 감정을 깨트리기 위해서 민주당 의원, 그 민주당 후보 으로 나와서 이 광주의 시인을 불러왔다는 것.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의미 있었다고 봐요. 먹방 중에 최고의 먹방이었죠. 예. 강현주 원장님도 국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밥은 우리나라 사람은 누구나 즐겨하는 것, 특히 배고픈 시절에 네. 우리들 위장을 든든하게 하고 따뜻하게 해줬던 거죠. 국밥은 이제 저희들 쪽에서는 전라도에서는 제일 유명한 게 창평국밥이에요. 창평국밥이요? 예, 평국밥은 거의 전주 콩나물 국밥처럼 그냥 지역 하나의 상표가 되어 있는 창평국밥인데. 뭐 들어가요, 거긴? 거의 창평국밥은 돼지국밥이거든요. 네. 그 돼지국밥인데 사골 넣고 돼지 내장 넣고 삶아서 내장. 그리고 이제 돼지 머릿고기 넣어서 주는 건데 네. 특징이 뭐냐면 이 창평국밥은 맑고 시원해요. 먹고 나면 시원해서 저희 어머니는 야,
그거 국밥에다 물 탄 것 같은 거 왜 사 먹으러 다니냐 이러실 정도로 국물이 맑군요. 국물이 맑아요. 아주 맑아서. 그런데 이제 그 창평국밥 같은 경우는 창평장이 5일장, 10일장이에요. 우리가 네. 27장, 37장 하는데 이거 50장인데 네. 50장이 그 창평 장날에 먹던 국밥이어서 창평 시장국밥이라고 그렇죠. 네. 이제 전라도 사람들은 특별히 국밥을 즐겨하는 편은 아닌데 저 순천 쪽하고 이 창평 쪽만 국밥을 먹는데 특히 창평국밥은 맑고 개운한 국밥인 거죠. 네. 그 전라도 쪽에서는 뭐 국밥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 안에는 옛날에 전라도 사람들은 잘 살았거든. 뭐 이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국밥은 좀 힘든 사람이 먹는 음식이었습니까? 유래가 어떻게 돼요? 원래 이제 국밥이라는 게 그 우리 한국인의 음식 구조는 밥, 반찬, 국으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예. 이렇게 딱 차려서 제대로 먹어야 되는데, 뭐, 바쁜 일이 있다든가 사람이 많이 모인다든가 시장 같은데 이런 데에서 식기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손님을 많이 맞아야 된다든가 이럴 때는 밥 위에 그냥 반찬만 올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비비면 비빔밥이 되고요. 네. 밥 위에 국을 갖다가 말아버리면 이 국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패스트푸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패스트푸드죠. 이 국밥이 그러니까 양반들은 그렇게 사실 즐겨 먹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이등부 선생이 쓴 그 사소절이라는 게 있는데 선비가 지켜야 되는 작은 예절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러게 보면 이제 양반이 식사하는 법 이런 게 나와요. 그게 밥을 국에 말면 안 된다. 아, 그거는 상 사람들이 그렇죠, 하는 그렇죠. 그래서 양반들은 말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약간 그 부자 동네 이런 데서는 사실 그 국에다 밥을 말지 않죠. 그냥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밥을 들고 먹어서도 안 되는 거고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전라도 강 원장님은 이제 광주 출신이니까 저는 마산 출신이고 이런데 전라도 경상도 이런 게 조금 있긴 한데 전라도는 예전에 잘 살았어요. 그래서 뭐 말 안 먹고 뭐 이런 것들 우리는 안 일단 하지 밥을 먹으면 예. 뭐 7접 반상, 5밥 반상 하잖아요. 예. 반상기가 차려져야 되는 거죠. 밥그릇, 꿀그릇, 반찬 그릇, 김치는 보시기에 딱 담아서 이렇게 차려져야 되는 거지. 네. 그냥 이렇게 국밥은 아니죠. 예전에 네. 국밥은 그냥 뭐 경상도 배고플 때, 경상도 사람 배고플 것들은 때 밥 배를 먹었어요. 채우는 음식이었지만은 지금은 맛을 찾아 먹는 음식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옛날하고는 좀 다르죠. 저도 오늘 저는 대놓고 주문하는 데가 있어요. 냉동으로 오는 돼지국밥이 있는데 그것만 먹어도 굉장히 든든해요. 돼지국밥이요. 그리고 저기 많은 분들이 지금 국밥 얘기가 나오니까 꼬슴도치님이 저는 소고기 국밥 좋아합니다. 달려거북이님 저는 나주국밥파. 나주국밥이 뭐예요? 나주국밥은 이제 그 곰탕이죠. 네. 그러니까 나주곰탕. 네. 그러니까 소고기, 그러니까 뼈국물을 많이 낸 것을 보통 우리는 설렁탕 쪽으로 생각을 하고요. 네. 고기 국물 중심이면 곰탕이라고 이렇게 두 개를 좀 갈라요. 그런데 네. 이제 나주 가면 곰탕 맛있죠. 그것도 이제 밥 말아서 이렇게 나오니까 그것도 네. 국밥이죠. 그리고 캐추님은 돼지국밥이 최고입니다. 허허님은 콩나물국밥이죠. 뭐 이렇게. 근데 같은 돼지국밥이더라도요. 지금 김부겸 의원이 먹었던 대구의 돼지국밥하고 네. 지금 우리가 많이 하는 부산의 돼지국밥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좀 달라요. 오, 궁금하네요. 달라요. 예. 어떻게 다릅니까? 그거 이제 전문가에게 다르죠. 뭐 강 원장님도 요즘 뭐 전국을 다니면서 맛있는 집들 막 다 다니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요즘 병원 안 하시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들리고 그래요. 예. 이 부산의 돼지국밥은 일단 진짜 이름부터가 돼지국밥이에요. 그 다른 지역에는 보통 뭐 순대국밥이라든지 뭐 다른 이름을 써요. 네. 그런데 이게 돼지라는 이름을 갖다가 딱 이렇게 붙여놔놨어요. 네네. 돼지 고기를 많이 넣어요. 근데 다른 지역에서는 보통 뭐 순대, 내장들, 그다음에 머릿고기 이런 걸 많이 넣고 하는 그 차이죠. 그래서 부산은 조금 맑은 편이고 고기국, 돼지고기국이라는 느낌이 강하고요. 예. 전라도 쪽은 보면 이제 내장탕, 순대국밥에 가까운 그렇죠. 내장탕. 이동영 작가가 좋아하는 순대국밥. 그렇죠. 저 대구는요? 대구는 그 국밥이 대구가 사실 국밥이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를 해요. 뭐 소고기 국밥형이 사실 소고기 국밥이 더 크게 대구는 알려져 있고 뭐 육개장 잘하는 대로 유명하죠. 그 대구 지역은
부산의 돼지국밥에서 조금 더 강한 맛을 내는 그러니까 내장도 들어가고 고기도 들어가고 하는 이런 그러니까 저기 전라도와 예. 경상도가 막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특별히 봅니다. 하실 말씀은 그러면 없으시다 그 뭐 이런 화개장 화개국밥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 부산의 돼지국밥하고 가장 닮아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전라도예요? 전라도도 있고 하나는 제주 돈배국수. 돈배우 저 먹어봤어요. 그 돈배국수는 그리고 돼지 고기를 맞아요. 많이 넣어서 푹 고아서 네네네네. 기름 맑게 해서 거기에 국수를 말아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산의 돼지국밥하고 닮아 있는 부분이 있고 전라도 쪽에서 먹는 것 중에서 뭐냐면 애호박 돼지국밥이라고 오. 돼지국밥인데 저 부산하고 비슷한데 네. 애호박철에 애호박을 좀 많이 썰은 둥성둥 애호박을 썰어 넣어서 약간 들찍지근하게. 먹는, 예. 그러면서 약간 칼칼하게 해서 하는 네. 그게 비슷하죠. 맛있겠다. 아, 드시고 싶으셔갖고 지금. 춤 넘어가는데 이거 먹으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전라도 사투리 춤 넘어가. 그 음식은 침이 넘어가는 게 아닌데 그건 침은 욕할 때 하는 거고 예. 먹을 때는 춤이 넘어가야 돼요. 우리 엄마가 전라도 분이라 아이 춤 뱉어 춤 막 이랬었는데 그러면 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네. 국밥에 대해서는요. 부산 돼지국밥하고 또 밀양식 돼지국밥이 차이가 좀 있다면서요. 그 밀양과 그 부산이 서로 이거 원조 경쟁을 해요. 그러니까 밀양이 먼저다. 아, 그래요? 부산이 먼저다. 그러니까 네. 이 밀양에 가면 그러니까 뭐 이게 고기 쓰는 게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부산은 약간 둔탁해요. 그러니까 두껍게 크게 큼직큼직하게 예, 이렇게 썰고요. 그리고 국물이 약간 그 사골 국물을 좀 진하게 내는 편이라서 조금 탁한 국물에 고기가 큼직하게 들어가 있죠. 근데 네. 밀양은 국물이 약간 맑게 해서 고기를 얇게 이렇게 슬라이스. 얇게 쓰는 게 좀 특징이고요. 네. 또 한 집에 그 밀양에 그 유명 식당이 하나 있는데 오래된 식당인데 네. 그 집의 돼지국밥 먹어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왜요? 국물 맛이 돼지 국물 맛이 아닌 거예요. 조미료 맛입니까? 근데 너무 맛있는 거야. 근데 돼지 맛은 나는데 네. 뭔가 달라. 아마 그런데 닭발뼈를 넣지 않았어요. 아니 소국물. 소국물. 네. 섞은 거예요? 네. 근데 이 집이 원래 정육 식당인데, 그러니까 정육점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 메뉴에 이게 소고기 국밥도 있어요. 네. 곰탕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국물과 돼지국물을 두 개를 섞어서 이게 그 돼지국밥의 문제가 뭐냐면 고기는 맛있는데 국물은 한계가 있거든요. 네. 소국물보다 조금 약해요. 그게. 근데 이 두 개를 섞으니까 아주 맛이 그 냉면 국물도 보면 예. 소국물하고 돼지국물 이게 두 개를 섞어서 쓰는 집들이 많거든요. 그래요? 예, 을지로 쪽 이런 데는 보통 소국물과 돼지를 두 개를 같이 섞어요. 근데 저기다가 네. 이른바 바디감 묵직한 느낌을 주려면은 그렇죠. 닭발을 고운 국물을 같이 섞죠. 또 구수합니까, 또 그러면? 그 이제 세 가지 섞으면 네. 그거는 이제 감칠맛이 이제 폭발을 하죠. 세 가지 섞으면. 근데 이 세 가지 섞는 걸 갖다 막 말해주면 안 돼요. 그리고 비율 이런 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있을 거예요. 사탕색깔님이 밀양국밥 정점을 드시려면 터미널 근처로 가라. 그리고 밀양국밥은 밀양시장이 최고다. 둘 중에서 어디가 더? 밀양 그 시장에 있는데 그게 하여간 뭐 정육점하고 같이 김하는 집이 하나 있어요. 거기 가서 한번 드시면 정육점하고 같이 네. 하는데. 근데 그 스타일이 네. 지금 서울에서 팔고 있는 그 돼지국밥 뭐 이태리 요리사니 뭐 조금 젊은 셰프. 그런 분들이 그 돼지국밥집을 몇 개 연 게 있어요. 네. 사실 그 스타일을 갖다 쫓아하는 거거든요. 아, 섞은 거. 예. 그 섞고 국물을 그리고 고기를 얇게 썰어서 돼지고기의 비계의 느낌. 비계가 얇게 썰면 입에서 찰랑찰랑하게 맛있어요. 그게. 그래서 고기와 비계의 두 개를 얇게 입안에서 이렇게 제대로 조직감을 즐기게끔 이렇게 내는 것들. 이게 사실 다 밀양에서 가지고 온 거라고 보면 돼요. 밀양식이군요, 그게. 네. 예. 자, 8829님이 설렁탕이랑 곰탕이랑 대체 무슨 차이인가 했는데 황교희 씨 덕분에 오늘 확실히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보편적인 분류고요. 제가 네. 이야기한 거는. 그러니까 원래 원류로 보자 그러면 같아요. 네. 원류로. 자, 그럼 요걸로 넘어가 볼까요? 국밥에서 넘어가가지고. 이 강윤주 원장님. 예. 맛집 투어 많이 다니신다고 아까 황교익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추천 좀 해주시죠. 여기는 진짜 꼭 가봐라. 좀 혼 좀 내줘라. 막 이런 거. 저는 음식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우리가
예전에는 배부르기 위해서 먹었지만 지금은 맛을 위해서 먹긴 하지만 사람마다 자기 취향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내가 먹어서 맛있으면 그게 가장 좋은 거고 가장 맛있는 거다. 우리가 보통 그런 게 얘기하잖아요. 엄마 손맛. 알고 봤더니 미원이더라. 아, 저 상표는 좀 MSG. MSG라. 그런 것처럼 예. 자기 음식이 맛있는 것은 추억이 들어있던가 네. 자기 살아온 삶의 어떤 고비들하고 결부돼 있던가 그랬을 경우 더 음식이 더 맛있게 느껴지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음식이 특별히 맛있다가 아니고 저는 각 음식마다 각기 맛있는 자기만의 묘미 네. 특징이 있다. 그럼 세상의 모든 음식은 맛있다. 저는 그런 생각. 그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참 이거 일반에 그러니까 이게 비전문 영역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참 편해요. 그러니까 야, 입맛이라는 게 다 지각각이잖아. 우리 어머니 맛이 그냥 그게 최고고. 그러니까 네. 우리 어머니의 숫자만큼 세상은 맛있는 음식이 많은 거야. 네. 하고 이렇게 아주 편하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저는 이 명색이 직업이 마클럼리스트잖아요. 그렇죠. 굽히지 않는. 그렇죠. 이게 음식에 대해서 욕 먹어도 막 계속 얘기하는. 그렇죠. 뭐 떡볶이 맛없다. 떡볶이 맛없을 리가 없죠. 어릴 때부터 늘 먹어왔는데. 그만하세요. 본인을 위해서. 안 좋아해. 그만하세요. 아니 그 직업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직업이 그런데 이게 맛있는 것 보통 셀럽은 사람들이 좀 안 좋아하는 것 같으면 좀 이렇게 감추고 막 하는데 왜 더 들이대십니까? 아니 그게 내가 뭐 나도 있잖아요. 이 직업이 저렇게 아니었으면 나도 있잖아요. 아니, 강원장 저렇게 씨 이야기 하셔야지 많아요. 저도. 클릭수가 올라가고 뷰수가 올라가겠다. 아니 그게 그렇지 않다니까요. 욕만 먹어요. 아, 저기 너튜브 구독자도 별로 없으세요. 아, 좀 참고 좀 사람들 좀 둥글둥글하게 좀 사세요, 좀. 아, 이거 참지를 못하죠, 그렇게 사람이. 저는 요즘 이제 강성범 씨가 더 걱정이에요. 저야 있잖아요. 뭐 정치적인 의견 뭐 이게 뭐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뭐 이렇게 용복은 이제 한 2년 돼 가지고 이제는 면역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강성범 씨는 지금 이제는 그 어떻게 사시려고 있잖아요. 저 괜찮아요? 저 진짜 괜찮아요. 집사람 얼굴이 안 좋아서 그렇지? 저는 괜찮아요. 예.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얘기를 또 했네요. 자, 그러면 요 얘기는 또, 시간이 부족한데 짧게 좀 얘기해 주세요. 4월. 이건 꼭 먹어라. 자, 우리 저기 원장님부터요. 저는 쭈꾸미. 쭈꾸미 먹어라. 네, 쭈꾸미 아주 좋고요. 머리에 알차. 예. 봄 쭈꾸미, 가을 낙지잖아요. 네. 쭈꾸미 먹고. 그 다음에 꼭 먹고 싶은 것은 미더덕이죠. 네. 미더덕. 제 고향 바다에서 나옵니다. 바다에서 대부분. 나는 더덕. 우리가 지금 평소에 먹는 것은 미더덕 아니잖아요. 네. 왕덕인데 만덕이어서 예. 그거 말고 진짜 미더덕. 진짜 미더덕과? 저는 이만한 거 껍질 예. 까가지고 생으로 먹는. 예. 예. 정말 미더덕 쭈꾸미와 미더덕. 예. 황교익님은요? 저도 미더덕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미더덕은 됐고 이 쭈꾸미 먹는 방법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예, 짧게 좀. 예. 쭈꾸미는 지금 회로 먹는 게 가능하거든요. 예. 다리는 회로 먹고요. 머리 부분은 살짝 데쳐서 이렇게 먹으면 맛있죠. 다리는 회로. 알겠습니다. 진짜 얘기 길게 들어보고 싶은데 시간이 모자라네요. 다음 주엔 제가 또 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